자산부채 평가 객관식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연지급 수입하면서 연지급 수입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 구분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 금액은 지급이자로 해당 원자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지급이자로 계산한 금액은 원자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회사가 왜냐면 연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결산상 이자 비용을 처리하면 이를 수용하니까 계획인지 원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건설회사에서 분양목적인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강제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익을 해당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하면 강제 매입자가 실제 매입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지. 유가증권이니까 따라서 재고자산 건설용 강제 매입자가 실제 매입가액을 반드시 채권에 계산액으로 해야 되니까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그치, 유형자산만 허용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건설용 토지는 재고자산이니까 분양목적 피합병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주식에 이건 합병인데 합병의 주식을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전 주식에 장부가 있겠다가 합병시 그치, 그 중전 주식의 장부가 이게 합병시 예조배당과 특단을 이걸 가상화 금융 특단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에 취득가액으로 하지 맞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의제배당을 이거 뺀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퓨어 주식만 있는 거. 그 오로지 퓨어 주식만 받은 그 주식의 시가 그 주식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내국법이 그리고 이 식은 이제 이해하고 났으니까 이제 이건 반드시 외워둬야 할 필요가 있다. 빨리 나오려면 이해 하는 게 먼저긴 하지만 지금은 그걸 했으니까 이제 이걸 반드시 외워둘 필요가 있다. 내국법인 외국 자회사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은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제한으로 한 수입배당금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입금비상에 적용 대상일 경우에 이건 물어봐야 돼.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인 건물을 장기할 조건으로 매입하여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를 계산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계산했다면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현재가치 원은 인정을 해주니까. 장기 알고 장기 연불매입이니까 무조건 연불매입일 때는 무조건 취득한 자산 명목가치 평가액의 원칙이지만 현재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가액으로 봐야 돼. 현재가치 특례 평가하면은 인정은 해주는 거야. 계산을 해.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한국제도 국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단기 명목을 분류한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하고 매입 관련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치? FBP니까. A가 유형자산, B의 유형자산과 교환하면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보니까 세법은 취득 원가를 계산했다. 입금된 또는 불상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800이니까 입금사액 400이지. 주시가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국공채 매입가가 현재가치 차를 유형자산 취득가 계산하거나 공채 취득가 계산함에 관계없이 이해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뒤에는 특례가 있으니까. 계산한 거는 계산한 거 그대로 가져. 유형자산 할 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결산상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환자산 이 부채를 평가해 정부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환자산이 부채 평가항목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법상 계산 정상의 평가순위 인정하지 않음을 이에 대한 세무조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평가해서 했으나 평가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평가 방법을 무조건 신고해야지. 신고하지 않을 때는 세무조항을 해야 된다. 특수한 게 없는 자로부터 이용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그만큼은 기부금으로 들어가죠. 실제 지급액을 자동상 취득원가를 계산한 경우에 이용자산의 세무상 취득은 시가가 아니라 정상가액이지.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기부금. 좀 천천히 느리더라도 지금 아주 욕심내지 말고 지금 그냥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문제를 한번 그냥 천천히 풀어본 다음에 내일 이 다른 거는 다 잡는 걸로 하죠. 주말 동안 깜깜하게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그냥 객관식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한번 풀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익히는 시간으로 천천히 풀어 나가보자. 법인세법상 자사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할부로 양도받은 것으로 이후 장부할부 시가의 차익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산해야 한다. 법인이 신고한 화폐성을 위한 자산, 부채의 평가항목은 그새 사업연대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항목을 적용한 사업인들 포함하면 5개년도지. 3분의 2번. 그러니까 비은행일 때. 지난 후에는 시설 유치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에서 1천원을 비만 금액이 상관없다. 이거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법으로 이동평가법 중 수여서야 하는 얘기한다. 나머지는 총평법. 주식은 이거고 개별법은 채권은 개별. 이거는 좀 나중에 찾아. 특성이 개인으로부터 이거증권을 접근을 배웠을 때 수익은 배 해당 이거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비례해 안분 계산한다.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적격 합병에 대한 과세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을 하고 적격 현물출자에 따라서 이거 시가를 취득해 법인이 현물출자이나 필수를 새로 설립하여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순자산 아니지 설명 한 번지 똑같이 시가를 하지만 적게 낼 때는 한 다음 나머지 그 차이는 적게 될 때는 그 압축기형 충당금으로 순금을 살펴면 되는 증자에 있어서 주주인 법인이 현신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식이 있는 법인일 때는 그 주식의 시가가 그만큼 내가 투자했다고 보는 거고 내가 알아서 배정했다고 보는 거 그게 없고 내가 투자해서 오로지 이걸로만 어떤 그 회사를 그 신설했을 때는 어차피 내가 한 것 자체가 전부 그 시가가 되니까 이거 시가로 평가되는 거지. 알았지? 그 증자에 있어서 어떤 시가는 그 시가 주주인 법인 신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부당한 계산의 부인 기준이 적용된다. 그 시가초과액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주 시가가 높은 가액을 인수함으로써 부당한 행위 계산의 부인 기준이 적용된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종합금융회사. 그래서 보유는 화폐성 관련돼서 부실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 금액과 원화 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대 입금 또는 송금가 외환 차손이긴 해. 이거는 입금 또는 송금을 사입한다. 다음 중 자산을 처분할 때 송금을 삭제 양도자산 세무상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합병 당시 과세된 의제배당이 과세된 의제배당 의제배당액은 애초에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시 및 과세된 의제배당이 금물사님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중과세하면 안 되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외화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해당 자산 보유기간 중 입금 사입 때 외화평가 입금 특수한 경우 또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입 당시 부당의 계산을 부인됐던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익 그거는 송금처리 안 해주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잖아.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서 평가된 이거 입금불산입이 처분함에서 법률에 따른 평가 차익 최근 입금불산입 개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이용한 처음에 있어서 입금이었다 당시 매입 시가의 차익은 유보치 내가지고 보험업법은 이거 입금 인증해주니까 그때는 입금 불산입하고 이것도 입금 불산입하고 유보치 3번이 근데 이건 또 다시 자세히 봐야 되네. 다음 중 법인세법사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설된 영민회국법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에 속한 사업연대 과세편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치, 과세편 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는 사업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재고자산 평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하여 전월 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해야 한다. 이건 내가 다시 봐야 되겠네. 의자매입세 공제한 원재료 기말재고에 대한 평가는 공급받은 가에서 의자매입세 상당액을 차감할 평가입니다. 사업연도가 10월 30일로 종료되는 법인은 10월 3개월 전 조선 변경식으로 하여 관할사무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옆에 한국국제회계 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한국으로 후입선 출발 총평가금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최근 입금을 사입하지 선출과 총평가 주요된 평가 차이가 있고 아니 한다거나 아니 할 수 있다. 그치? 진짜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틀 그러니까 이거 5년간 다음 형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이거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5년간 그거 분할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사입하는 줄 때 할 수 있,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는 그냥 특례 그러니까 선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여야 한다는 그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는 완전히 틀린 거. 다음 중 법인세 계산 시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흡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된 원가로 계산한 경우 이유가 이건 흡입선출법으로 가야 되니까 세무조정이 해야 돼. 유가증권은 서로 다른 단계로 두 번에 걸쳐 매입한 후 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흡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처분 손해를 계산합니다. 유가증권은 그거 아닌가? 신간평가 방법 그치 설변출법에 의하여 총평가가 이동평법으로 가니까 채권이 하나 나머지 주시면 나머지 채권 기업 세무조정 제일 일단 신고해서 정상 가격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시가로 평가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한 경우 사업연도 말 시가랬다는 거는 흡입 손출했다는 건가? 아 맞아 그 이때만 제가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랬지. 내가 또 다시 봐야 돼. 3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에서 이거는 예약하고 동시에 그 가격을 제출 차이가 유관인 것처럼 이건 손실을 나쁘지 않으니까 지분법 신법의 자전거래 이거는 인정만 준다. 평가 이거 요거는 평가 손실은 평가 이익으로 보니까 세무조정해야 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하여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유가증권 평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법을 안 치니까 총평법은 이정평가 원가법 해야 되니까 그렇지. 평가 이익은 이금물세 기타 이금물세 유보로 가지 양쪽 수정이 아니니까 일단 엄수하고 허술을 못하겠구나 어느 정도 하더라도 시험이 당장 내일로 닥쳐온 것처럼 매일 날마다 공부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간 방법으로 평가했으나 기장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달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이거는 정정 오류 수정만 하면 되니까. 오류 수정 같은 경우는 오류 있는 부분만 거기만 고쳐가지고 하면 되지. 전체는 그냥 그렇게 한 걸로 보지 않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입선출법, 매매법, 정리부동산 개발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건 임의로 평가한 거니까 그냥 신고하지 않고 평가도 안 했을 때는 선입선출법이지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가 알아서 임의로 평가했을 때는 선입선출법이랑 그렇지 임의라도 신고니까 애초에 무신고했으니까 선입선출법으로 될 거 아니야. 세용에 불필요하지. 재고자산 평가 항목을 신고하지 아니하 무신고 시 평가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평가 항목을 변경할 전 3주 종료 전 3개월이 된 날까지 변화해도 하면 그 3년 내 변경 되지. 매출가액 환원법을 적용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한 때는 판매 예정 가액에서 판매 예정 이익을 공제 실가액 계산, 차손이 발생된 때 판매 예정 가액으로 실가액 계산. 이건 너무 봐야 돼.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항목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파손으로 인하여 취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 손실을 계산한 경우에 이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까 말한 것처럼 파손이나 부패 이런 걸 했을 때는 저는 시가로 평가한 거 인정하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단기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기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단기매매는 부대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부대비용을 계산하지 않지. 단기매매 처리되니까. 재고자산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원재료 및 분해 평가할 수 있으나 영업정보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 세법은 부패로 인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한 정보를 3주 정도는 시가로 감액한 금액은 회사에서 신고정토 송금상이 및 가능하다. 이건 결산을 했을 때지. 결산자 영상이지. 매매를 목적으로 써는 부동산 평가 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한 세무서의 개별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된 요거는 개별법. 제시업을 정하는 내역법인의 비합회성 외환자산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은 상관이 인정하자. 다시 정확히. 이거 비합회성 항목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합회성 항목의 최평가 대상이야. 비은행이나 좀.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쉬고 아직 좀 스케일 때까지